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그리스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스 문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요,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인데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개의 해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해부터 써볼 텐데요.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알파. 쓸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A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A는 이 위쪽에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 모두 끝에 이렇게 삐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써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해는 베타. 알파벳 B랑 비슷하게 생겼죠. 알파랑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라와서 대문자 B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장 많이 쓰는 그리스 문자일 텐데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할 수 없고 이름을 붙여줘야 될 때 알파와 베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문제에서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등수학을 하시다가 보면은 또 3차 방정식도 나오게 돼서 3차 방정식에는 그러면은 3개의 근이 나오겠죠? 아까 썼던 알파, 베타, 그리고 세 번째 알파벳에서는 C에 해당하는 감마라고 해요. 책에서 볼 때는 되게 R이랑 비슷하게 보이실 텐데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공간이 좀 남도록.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으로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은 4차 같은 경우는 해가 4개가 나오겠죠. 4근은 아까 쓰였던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알파벳의 D, 네 번째에 해당하는 델타가 됩니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동그랗게 말아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는 뭐 시계 방향으로 하시든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이 좀 더 수월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델타입니다. 지금 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모두 소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에서도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요. 근에 쓰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모두 소문자입니다. 3차 방정식 중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x의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뭐뭐뭐라 한다. 특히 이제 허근을 나타낼 때 쓰이는 오메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자예요. W를 쓰되 약간 통통하게 W를 쓰되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W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저항을 배우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오메가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옴 나타낼 때 지금 쓰는 오메가는 저희가 쓰는 오메가는 오메가의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1에 나오는 그리스 문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수학 1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특히 이제 이 삼각함수 부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예전에는 x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서는 세타, 타원을 길게 그려주시고 중간에 하나. 부채꼴의 중심각을 나타낼 때 이렇게요. 천천히 쓸 때는 길게 그리고 찍. 빠르게 쓸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한 번에. 다시 해볼까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그 영어 시간에 무성음 발음 고맙습니다. 땡큐 할 때, 이런 발음 할 때 th 발음 기호에 이 세타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읽는다고 해서 세타라고 읽지는 않고요. 그냥 뭐 수학 시간에는 발음 무시하고 그냥 세타.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요. 이 세 번째 수열 부분에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를 쓰게 됩니다. 자, 시그마는 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그어주고 삐쭉 이렇게요. 지금 쓰는 시그마는 시그마의 대문자고요. 하나 그어주고 찍찍 하나 그어주고 이 연결해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요. 순서가 하나 그어주고. 근데 뭐 빨리 하는 분들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어주고 이렇게. 수학원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그마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수학 2로 가서 아까 우리가 4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동그랗게 만 다음에 고리 하나, 이렇게 델타를 썼는데요. 이 델타에 대문자가 있어요. 언제 나타내냐면 이 델타가 A, B, C, D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D로 시작하는 수학적 개념이 많은데 뭐 판별식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쓰는 D는 증가량. 그러니까 1,2가 있고 3,4가 있을 때 x의 증가량을 3 빼기 1, 2로 봐요. 그런데 이것이 x끼리의 차이이기 때문에 차를 이제 영어로 디퍼런스, 발음이 후져서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펠 주의하시고요. 대충 이런 느낌. x의 증가량, 이것을 그리스 문자의 델타를 가져와서 세모를 그려주는데 약간 직각삼각형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89도 느낌으로. 이 이름도 델타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썼던 애의 대문자죠. 요 놈은 소문자고 요 놈은 이제 대문자. 쓰임이 달라요. 세모를 그려주는데 약간 직각삼각형보다는 조금. 근데 뭐 세모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리진 않으니까 그려주시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x의 증가량 할 때는 델타 x, y의 증가량은 델타 y. 수학 2에서는 새로 나오는 것은 델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수학 1에서 시그마를 한번 써봤는데, 가 하나 긋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얘가 시그마의 대문자라면은 확률과 통계에서는 소문자 시그마. 시그마는 이제 알파벳에서는 S에 해당을 해서 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수열의 합. 합을 나타내는 서메이션의 S.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쓰게 되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 이 표준이라는 말이 스탠다드잖아요. 또 S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쓸 때는 약간 아까 썼던 델타랑 좀 비슷한데 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좀 고리를 크게 달았다면은 얘는 한 바퀴 돌리고 눌러주세요. 얘가 시그마의 소문자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크게 돌리고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6이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끝을 누르는 느낌. 얘는 소문자, 얘는 대문자. 자, 오늘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W인데 좀 통통한 오메가가 있었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을 나타낼 때, 또 각을 나타낼 때 세타,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 증가량을 나타낼 때 델타의 대문자 버전, 표준 편차를 나타낼 때 시그마의 소문자 6자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스 문자를 써봤습니다.